지금까지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이고 어떤 행동들이 우리 교육활동에 대해서 침해를 하게 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사연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사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반에 인기가 많은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에게 가면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선생님 다리를 몰래 찍은 것을 보여줬어요. 애들이 난리 났죠. 그런데 저는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친구들이 다 보니까 같이 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선생님께 들켜버렸어요. 선생님은 정말 화가 나셨다기보다는 정말 당황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친구는 오히려 선생님의 다리가 쭉쭉 잘 빠졌다고 하면서 손으로 선생님 몸매를 막 그리면서 더 놀리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일이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일단 지금 두 선생님께서 굉장히 할 말이 많으신 표정인데 사연을 하나 더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유난히 말썽을 부리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에게 폭언도 하고 모욕과 폭력적인 행동도 많이 해서 이미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문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일으켜도 그냥 버티면 결국 조용히 넘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학생의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야, 정말 이런 사연을 듣고 있는 제가 다 화가 나는데, 먼저 선생님의 사연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는 때때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보다는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죠. 실제로 교권위원회에 따른 결과로 어떤 선생님께서 3개월 동안 병휴직을 하신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 복직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에게 상처를 준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학교에 돌아가기를 망설이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만약 학생이 즉시 반성하고 학교의 교육적 조치를 따르면 징계나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충분한 지도가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에 신고되고 재판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사 기록이나 범죄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심각하게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연을 보내준 선생님의 대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같은 선생님으로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학생들이 보통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듯이 우리 선생님도 학생들의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학생들의 거친 말이나 행동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욕구를 잘 파악하셔서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상처받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령과 지시보다는 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좋은 조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학생이 사연을 보냈는데 음란물을 보기만 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 학생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블라인드 인터뷰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직접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친구들과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돼서 지금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세요? 선생님을 촬영한 걸 보니까 죄송하고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저만 빠질 수가 없어서.
네, 학생과 같은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면 그 역시 성폭력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네. 교권보호위원회에 개최되어 강제 전학 또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퇴학까지 당할 수 있어요.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지정되어 네네. 성범죄자로 주위에 알려지게 되고 경찰 조사 후 형사재판을 통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바로 지웠어요. 근데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삭제했더라도 이미 그 침해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방금 이제 강 선생님께서 이 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죠? 지금 학교로 돌아가셔서 친구들에게 다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반드시 꼭 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더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소한 행동이니까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뭐 친구들끼리 한 얘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은 언제라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모두 존중하는 교실, 배려하는 교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교실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